안녕하세요. 리얼페이스의 유선영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시장이 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나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물건을 들고 있는데 매매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거래가 안 돼요, 이사님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매매가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통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좀 핫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서포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고요.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좀 보여드려 볼까요? 여기 아시겠나요? 네, 여기 이름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죠. 네, 저기 성수동에 있는 이제 12월 말에 입주하는 아파트인데요. 한강변에 또 성수동이라는 아주 고가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갤러리아 포레 그리고 트리마즈 같은 한강변에 아주 강남을 마주하고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의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파트를 제가 왜 얘기를 꺼내느냐? 다들 아실 거예요. 지난 5월 20일 날 수요일 날 그 무순위 청약이 있었죠. 우리 흔히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는데 무려 26만 4,625명이라는 숫자의 엄청난 분들이 청약을 신청을 했습니다. 엄청 숫자만 자체도 굉장한 거예요. 이건 지방의 웬만한 소도시에서 어떤 1년간 청약하는 것보다 더 많은 청약이 들어온 것인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단 세 가구 모집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구 모집에 26만여 명이 들어왔어요. 세 가구도 다 모두 고가주택이죠. 37평 그리고 60평, 75평 이렇게 완전 그 초고가의 또 대형 아파트들인데, 여기에 세 가구 모집에 26만 명이 들어왔고, 특히나 이제 30평대 아파트에는 21만 5천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자,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날 그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월세, 신고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사실 이 세 아파트, 세 가구가 모두 고가입니다. 그래서 30평대 같은 경우는 17억 원이 넘고요. 그 다음에 60평대 같은 경우에도 30억, 그리고 75평은 37억이라는 엄청난 사실 높은 금액의 분양가를 자랑하는데, 이것이 무려 3년 전의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매입하고 나서 단계 지금 시세는 더 비싸기 때문에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장이 될 이 입지를 내가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온 것인데, 5월 28일에 청약자 발표가 되고 나면 29일날 바로 계약금 10%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현금으로요. 그리고 또 한 10%의 중도금이 들어가고 나면 12월 말에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고가 아파트에도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들이 청약에 가담했다. 아직도 돈이 넘치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뭔가 수익이 날 수 있는, 확실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곳이라면 그 돈을 언제든지 담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유동성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이 서울 이 성수동에서 일어난 일만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자는 것인데요. 자, 최근에 이렇게 규제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도 계속해서 자금은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비규제 지역으로, 지방으로. 자, 그 평택의 지제역 앞에 있는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4월에 전매가 풀렸어요. 그런데 전매 풀리고 나서요, 무려 681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미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말이죠. 저는 약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전매가 풀린 곳에 가서 자금을 다 투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앞으로도 계속 가격이 올라갈 자리, 내 돈을 좀 담을 곳을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것은 꼭 이 비규제 지역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지방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방의 전국 매매거래 비율이 높은 곳들을 지금 보면은요, 제1순위로 나오는 것이 충북입니다. 인천, 중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전권역으로 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빠진 곳이죠. 이런 곳들.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에도 분양권 전매에 대한 부담이 없는 곳인데요. 여기 말고도 지금 저기 창원까지 미분양 물건들이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돈을 담을 곳이 필요한 거예요. 어딘가 자금을 담아놓고 차익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전체적인 상승률을 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한 달의 모습입니다. 한 달 사이에. 지금 가장 크게 상승률 보시면 충북 쪽에 청주 일대에 지금 충북 일대에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을 눈이 띄게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 시장이 굉장히 화랑인 것을 눈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어딘가 내 자금을 담아놓을 곳을 찾고 있는 것이고 돈이 어딘가 흘러갈 자리를 계속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으로만 비규제 지역으로만 자금이 흘러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볼게요. 강남의 급매물들이 지금 다 소진됐습니다. 언제? 4월 말 그리고 5월 초까지입니다. 다 빠지고 지금은 물건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조금 보면 그게 부동산 114에서 지금 이제 가져온 자료인데요. 강남에 지금 5월 8일과 5월 15일 날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강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낙폭이 컸다가 낙폭을 확 줄여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동구는 좀 다르죠. 지금 물량의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 조정이 크게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서초나 송파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급매물들이 다 소진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낙폭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대로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하면 전고점까지 천천히 회복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시장의 어떤 그 그림들을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압구정 그리고 음마 그리고 이제 잠실주공 이런 것들을 짚는데요. 제가 음마의 지금 상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음마 이제 그 아파트 거래를 보시면 잠깐 보시면 여기 76제곱미터 보시면 17억대 물건들이 있었다가 5월 들어서 지금 다 18억대로 자리를 회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84 타입을 보시면 지금 뭐 19억 원, 21억 원이 이제 간혹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이 19억 원대에 있었던 18억대도 있었던 물건들이 다 빠지고 지금은 20억, 21억, 19억, 9,500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확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지금 나오는 매물 상황을 좀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네이버에서 제가 물건을 가져온 자료인데요. 84 타입 위주로 지금 뽑았는데요. 지금 아예 그 19억대 물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 20억대 물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앞으로 19억에 거래되는 물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에 우리가 지표가 되는 아파트는 뭘까요? 잠실주공 5단지예요. 잠실주공 5단지.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실거래 상황을 좀 지켜볼게요. 82제곱미터 타입 지금 보시면 19억 원대 물건들이 거래되다가 20억대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매물 상태를 보시면 지금 82제곱미터 타입 보시면 다 22억대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22억대, 27억, 28억.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올라온 물건들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5월 22일 기준으로요. 옆에 보시면 지금 81제곱미터 타입도요. 다 21억대예요. 20억대 하나 있네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더 많은 매물이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현재 나온 물건들이 이런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도요. 내가 19억에 물건 내놨는데 옆에서 20억에 나온 물건, 19억에 나온 물건이 내가 내진 않았지만 누군가 내고 옆에 집에서 또 20억대 낸 물건이 빠져나갔다면 내가 19억에 낼 일이 없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20억 5천에 내야 되겠다. 20억 8천에 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물건도 빠지게 되면 이제는 20억대 물건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물건들이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뭐 목동에서도 지금 주말에 굉장히 거래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반포, 뭐 퍼치지라든지 지금 강남의 기존 그 기축들도 지금 거래가 많이 되면서 굉장히 전고점 가까이 접근해 나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이제 제가 체크해 본 것들이고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쪽 양극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비규제 지역과 지방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있는가 하면 서울에 선도하는 아파트들, 강남의 재건축들, 가격이 빠졌던 곳들은 급매물들이 빠지면서 점점 호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6억대 이하 아파트들은 점점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겨우겨우 한두 개 찾아낼까 말까 한 이러한 지역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6억대 이하의 물건이 아예 없는 곳들도 있어요. 자, 무슨 상황인 것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짧게 공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울은 사람들은 뭔가 찾아갈 물건을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나를 눈을 부라리고 찾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서울 수도권 일대의 물건이 공급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크게 확대해서 보면 지금 20년부터 24년까지의 모습을 보면 서울 수도권 인천 서울 수도권이죠. 인천, 경기, 서울의 공급은 적정 수요에 비해 굉장히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급이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죠. 신축도 공급이지만 기존 주택도 공급이에요.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죠. 그래서 지난 5월 6일 날 그 공급 계획을 또 다시 한번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국토부 홈페이지 가보면은 2022년까지 7만 호 부지를 확보하겠다. 23년에는 선분양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플래시로 해서 아주 눈에 띄게 이렇게 그 디자인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문제가 있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은 뭔가를 찾고 있고요. 수요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급은 2022년에 부지가 확보되고 23년에 분양하면 뭐합니까? 입주하는 건 또 한참 더 주의의 일이 될 것인데요. 지금 필요할 때 당장 집이 탁 튀어나오지 않는 것이 수급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전, 3년 전에 좀 공급을 해라 했을 때 빨리 좀 진행을 하지 않았던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만이 우리가 그 공급의 단은 아니에요. 사실 큰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실장에 지금 흘러나오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급매물들이 다 빠져나가고요. 양도세 한시적인 완화 중과가 끝나는 6월, 그러니까 지금 5월까지는 이제 종부세를 좀 피해가면서 양도세도 완화하는 이 안에 내가 매도하시려는 분들이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그래 그럼 양도세라도 조금 혜택을 받아볼까? 이런 분들이 6월 한 초중반까지는 물건들이 초반까지 나올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안 된다는 판단이 들면 이 가격에 거래가 안 되면 그럼 차라리 그냥 자식에게 증여하지 아니면 그냥 들고 가지 하면서 매물을 도로 가져가실 분들, 도로 걷어들일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는 물건들이 점점 부족해지다 보니까 수요도 적지만 공급은 더 적은 상황이 자꾸자꾸 연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해서 거래가 되지 않은 물건도 역시 많습니다. 도는 지방으로 서울의 주요한 자리들은 저가 매물들을 위주로 막 거래가 터지고 소진이 되고 있는데 공급은 계속 부족해서 시장에서는 역시 물건이 없어라는 말이 나올 때 이 시장은 대체 어디로 갈 것이냐. 자,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줄이 이렇게 고무줄이 될 수도 있고 줄이 될 수도 있겠죠. 늘어진 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쪽 끝을 올리고 위로 이쪽 끝을 올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요, 강남이에요. 강남. 목동 뭐 이런 선도하는 자리들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비규제 지역, 지방 이런 곳이죠. 줄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거를 더 당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팽팽하게 이렇게 펼쳐지겠죠. 여기는 지금 우리가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9억에서 15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좀 거래가 주춤한 재개발 물건, 정비사업 물건들 그리고 6억에서 9억 사이에 어느 정도 갭을 줄인 아파트들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물론 6억 이하 것은 이미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도 물건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중간에 있는 요 물건들도 다 같이 자기 자리를 회복해갈 타임이 올 거라는 것이죠.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 그 타이밍이 지금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물건을 들고 있다. 이분들은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자기 자리를 다시 천천히 찾아가고 있는 시장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불안해하지 말고 이 시장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막 떠도는 언론의 얘기를 실제 시장에서 직접 가서 들어보셔야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가격이 계속 하락이라가 아니라 하락했는데 얼마나 하락폭이 줄었느냐. 그리고 거래가 없다고 하지만 다른 곳의 거래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할 것이고, 그 실제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본다면 가장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물건을 들고 있는데 매도가 안 된다 걱정하시는 분들, 내가 이걸 좀 정리해서 현금을 좀 가져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 매도가 안 된다? 뭐 급하지 않으시다면 조금 천천히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내 물건이 우량 물건일 경우에는 성급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차분히 기다리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계속 가격이 회복하는 추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갖고 어떤 단기의 지금 갭매우 기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단기 급등한 물건이다, 입지적으로는 좀 아쉬운 물건이다, 좀 물건 상품 자체는 조금 떨어진다 라고 판단하신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갈아타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을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좋은 물건을 갖고 계시다면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겠고, 만약에 내 물건이 좀 아쉬운 물건이면 이 기회에 우량 물건으로 갈아타는 기회를 좀 삼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돈을 들고 있으시다면 안전한 저장고를 찾으세요. 안전한 저장고는 무엇이냐? 우량 물건이 되겠죠. 근데 내 물건이 우량한 물건을 살 수 있는 내 자금이 안 된다면,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아쉽지만 그 다음에 준하는 물건, 그것도 어렵다면 그 다음에 준하는 물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가 있는 자금을 운용하라는 것이에요. 무리하게 투기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금 내에서 그냥 현금을 들고 계시는 것보다는 지금 안전한 물건으로 내 자금, 내 돈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어떤 그러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결국은 큰 욕심을 내서 엄청나게 내가 자산을, 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5 갈 때 나도 5 가고 다른 사람 10 갈 때 나는 한 7은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5가 7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무주택 투자분들, 꼭 이런 분들이 지금 제일 고민이 많습니다. 왜? 겁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투자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를 못 해봤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더 불안하신 느낌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잘 활용하셔야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내가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이든 줍줍이든 구축이든 아무튼 내가 집을 매수할 수 있는 환경 내에 있는 내 자금으로 매수를 과감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노력이 필요해요. 오늘도 어떤 분이 무주택자 분이신데 몇 달, 한 2달 전인가 상담을 했었는데 여전히 집을 못 사고 계셔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여태까지 가만히 계셨냐, 추천한 아파트 가보셨냐, 아무것도 가보지 않으셨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현실입니다. 네. 가서 보고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으면 그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래 또 계속 무수히 청약 나오는 거, 청약을 할 수 있는 것들에다가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기를 잘못 놓치시면 또 많은 시간을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5년, 10년 다른 사람보다 또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안전한 방향에서, 내에서 무리하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안전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 이제는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장의 시그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매도가 안 된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이 된다면 안전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지금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 빠진 가격이 다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그 미래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과 그리고 결단을 응원을 하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 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 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